먼저 62번 문제인데요. 천자배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천자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천 또는 젤라틴, 고체 배지에 백금선을 이용을 해서 수직으로 찔러 접종하는 배양 방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백금선이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선이 꼽혀 있는 형태를 백금선이라고 하고요. 수직으로 깊이 찔러서 접종하는 방법으로 형리성균 배양에 적합하죠. 참고로 백금선의 모양은 이렇게 손잡이 끝에 선이 달려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백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잡이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달려 있는 것이 백금이입니다. 다음은 6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곰팡이 분류나 동정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곰팡이한테 있는 기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풀기 수월한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편모라고 하는 것은 세균 분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분류나 동정에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편모라고 하는 것은요, 세균의 운동 기관이고요. 곰팡이에는 없는 기관이 되죠. 다음 문제 67번으로 한번 봐볼까요? 남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조류의 경우에는 남조류는 원액세포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조류들,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이런 것들은 진액세포에 속하게 되죠. 남조류는 진액세포 아니고 원액세포에 속하는 것, 분류를 잘 해주시면 좋은 문제였죠. 다음으로 72번에 보시면요, 효소를 묻고 있는데요. 포도당을 과당으로 만들 때 쓰이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포도당과 과당의 영어 이름까지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포도당을 과당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포도당을 과당으로 만드니까 글루코스 아이소머레이즈를 써야 하는 것이죠. 자일로스 아이소머레이즈는 자일로스를 이성질을 하기 위한 효소고요. 그리고 글루코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전분을 분해를 해서 거의 100% 글루코스로 분해 가능한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메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당류를 발효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만들 수 있는 효소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77번, 우리 세균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식품 중에 세균수 측정을 위해서 시료 25g을 멸균수 225ml에 섞어서 균질화했습니다. 이렇게 균질했으니까 우선 10배 희석을 했고요. 이것을 다시 10배 희석한 후에 1ml를 취해서 표종팽판에 배양을 했더니 63개의 집락이 형성이 되었죠. 10배 희석한 것을 다시 10팩을 희석을 했기 때문에 총 희석 배수는 10의 제곱, 즉 100배 희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1ml를 취해서 63개의 집락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63 곱하기 10의 제곱만큼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300 CFU/g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요, 이렇게 희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10배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료 1에 식염수를 9를 섞어야지 우리는 10배 희석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1에다가 10을 섞으면 그게 10배 희석이지 아니고요. 전체 10 중에 1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료 1에 희석액을 9를 넣어야지 10배 희석이 된다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8번으로 가서요. 유당배지를 이용한 대장균군의 정성검사 절차가 옳게 된 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대장균군 정성검사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추정, 확정, 완전 시험입니다. 다음은 2회로 넘어가서요. 6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람 양성 세균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양성과 그리고 그람 음성 세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람 양성 세균의 경우에는 색이 적자색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람 음성 세균 같은 경우는 적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이 색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그 세포벽의 구성 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람 양성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람 음성 세균의 경우에는 얇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염색성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또 그람 염색을 할 적에
그 시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4가지 염색 시약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크리스탈 바이올렛 용액으로 염색을 하고요. 루걸 용액으로 매염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세톤 또는 알코올 가지고 탈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느냐 얇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탈색할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람 음성인 세균은 얇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프라닌 용액을 사용해서 대비 염색을 하게 되면 그람 음성의 경우에는 적색의 색이 다시 입혀지는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그람 양성 세균을 물었고요. 여기서 그람 양성 세균은 락토바실러스 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외에도 스타필로코쿠스나 아니면 스트랩토코쿠스나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것들이 그람 양성에 속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그람 음성에 속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5번으로 가서요. 배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미경에 대암렌즈와 대물렌즈를 썼는데 대암렌즈 배율이 10배고 대물렌즈 배율이 45배다. 그러면 전체적인 배율은 얼마냐? 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곱하면 450배라고 하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현미경 배율로 대암과 대암렌즈가 나왔을 때는 단순 곱하기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69번으로 가볼까요? 효모 생육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분 활성도가 작아질수록 미생물이 생육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죠.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수를 가지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효모나 곰팡이나 세균의 생육 억제 효과가 크려고 한다면 수분 활성도의 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수분 활성도가 작아지려고 하면 용액의 농도가 높거나 아니면 용질의 분자량이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농도가 높은 것 30이랑 50이랑 따지면 50이 더 수분 활성도는 작아지게 되고요. 글루코스와 슈크로스를 따지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이 더 작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더 효모생육 억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71번으로 가서요. 파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파지 또는 우리는 다르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 박테리오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지라고 하는 것은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세균이 죽은 세포에서 가는 거 아니고요. 생세포, 살아있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박테리오파지 또는 파지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7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분을 비환원성 말단에서 포도당 단위로 끊어내는 당화형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환원성 말단부터 끊어내는 효소는 글루코아밀레이즈인데요. 먼저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 알파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전분을 자르는데 알파 1사 결합을 자릅니다. 그런데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절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분을 분해하고 나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 하면 덱스트린과 말토스 단위로 만들게 됩니다. 베타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알파 1사 결합을 절단을 하는데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규칙적으로 절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분을 자르고 나면 말토스 단위로 자르게 되죠. 글루코아밀레이즈는 전분을 글루코스 단위로 절단을 하게 되고요. 말테이즈 같은 경우는 말토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73번에 보시면요. 어류에 곡류를 첨가해서 젖산 발효시킨 식품 종류를 묻고 있고요. 이 식품 종류는 식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에 있는 식혜 같은 경우는 곡류와 관련된 식품이고요. 2번에 있는 식혜는 어류를 젖산 발효시킨 식품이고요. 3번에 있는 살라미 같은 경우는 고기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7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실모염 균사가 분지에서 방사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다양한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균, 여러분들이 항생물질 방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방성균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성균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면 좋은 게 흙냄새의 원인이 된다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방성균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에 속하는 것이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원액세포는 다르게 보면 하등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79번으로 가서 DNA 구조. 이거는 이중나선 구조. 그냥 DNA 구조인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회로 가서요. 우리 62번 한번 보시죠. 진핵생물 소기관과 특성 연결, 단순히 짝짓기를 했다는 것이고 4번의 액포는 인지질 합성하는 곳 아니고요. 대자산물을 저장하고 팽합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요. 65번으로 가서요.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액체 식품 중에 균수를 주입평판법으로 아래와 같이 측정을 하였는데 이때 식품 1ml 중에 들어있는 콜로니 수를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시료 1ml에 멸균식염수 9ml 넣었으니 여기 한번 넣으면 10배 희석. 그리고 10배 희석한 거에서 1ml을 빼고 거기에 다시 멸균식염수 9ml 넣었으니 여기는 10의 제곱, 그러니까 100배 희석. 그리고 10의 3승 희석, 10의 4승 희석, 10의 5승 희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각각 배양을 했더니 콜로니 수가 이만큼이 나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의 1승과 10의 2승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단계. 그 다음에 10의 3승 같은 경우는 189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은 이 문제는 2015년도에 기출이 나왔던 기출 문제이고요. 이때는 집락을 산정을 할 적에 30에서 300개의 집락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89라고 하는 이 콜로니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1번이라고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변경이 되었죠. 15에서 300개를 계수를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D까지 여러분들이 계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3승과 10의 4승 희석 배수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법으로는 계산하면 답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시고 이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법으로는 10의 3승과 10의 4승을 다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 15에서 300개의 집락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으로 가서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완전 산화, 호흡이 일어날 때 화학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완전 산화를 해야 하니까 우리는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포도당에 산소가 들어가고요. 완전 산화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번으로 가볼까요? 고기류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제조한 식품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고요. 여기서는 살라미가 되겠죠. 3번에 있는 식혜 같은 경우는 어류에 곡류를 첨가해서 젖산 발효시킨 식품이고요. 사워크러스트는 잘게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식품입니다. 다음은 71번으로 가서요. 곰팡이 구조를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고요. 곰팡이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편모죠. 편모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서 운동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편모는 세균과 관련된 것, 곰팡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74번으로 가보죠. 일반적인 원핵세포 구조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원핵세포와 그리고 진핵세포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좀 풀기 쉬운 문제였고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유사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사분열을 하게 됩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분열의 경우에는 진핵세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세포에 따라 운동성 기관인 편모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핵세포에 속하는 것으로는 세균도 있고요. 방성균도 있고 남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죠. 다음은 78번으로 가서 보면요. 바실러스 속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바실러스 속 세균 같은 경우는 절대 현기성 세균 아니고요. 통성 현기성 세균입니다. 절대 현기성 세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은 클로스트리디움 속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자 형성 세균으로는요.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 속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바실러스 속은 호기성 또는 통성 현기성 세균이고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평성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죠.